자,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선생님 손이 나올 거예요. 손이 왜 나오냐? 자, 여러분들이 PPT로만 진행하면 너무 노잼일까봐 선생님이 직접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염색체 배웠고요. 그 다음에 DNA, 유전자, 그리고 염색체, 염색사, 이러한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자, DNA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DNA는 구성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155쪽에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이 이중나선을 보면 요 가운데에 염기, 유전 정보가 이 네 가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진이라는 이 염기로서 저장이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모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예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DNA 이중나선 구조의 모형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자, 착한 사람 눈에는 이러한 요 모루꾼, 검정색 모루꾼이 DNA로 보일 겁니다.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DNA예요. 자, 그쵸. 이 DNA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하늘 색깔 공이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고요. 사실 히스톤 단백질은 8개가 하나로, DNA가 하나를 감고, 8개의 단백질을 감고 있는데, 선생님이 8개를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이 안에는 8개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인 거,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아이고 선생님이 손재주가 원래 있는데 떨려가지고 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DNA를 이렇게 감싸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뉴클레오솜, 즉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으로서 DNA가 응축되고 뉴클레오솜의 형태로 이렇게 응축이 쭉 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감겨져서 이렇게 쭉쭉쭉쭉 감겨지면 이제 염색사로서 평소에는 핵 안에서 이렇게 염색서로 풀려 있다가 어때요? 세포가 분열할 때는 얘가 더더더더 꼬입니다. 더더더더 꼬여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이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꼬여서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더 예쁘게 꼬아놓은 염색체의 형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초록 색깔. 얘가 이제 염색사가 더 꼬여서 염색체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 형태로서 분열을 한다고 했죠. 자, 언제 분열을 하느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났을 경우, 내 피부세포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분열을 해서 메꿔줘야 되잖아? 그때 분열을 함으로써 이제 이 피부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이때 분열의 과정을 일어나요. 이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똑같은 자신을 복제를 합니다. 똑같은 자신을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고 이제 분열 시에 이렇게 얘네들이 더더더더 많이 응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응축한 상태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염색체의 형태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는 사실 이 염색체 가운데는 이렇게 동원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동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선생님이랑 배워볼 거니까 조금 궁금하더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동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염색체의 구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 중심 원리가 뭐였죠? 생명 중심 원리는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 과정에서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고 RNA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합성에 이용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었죠? 전사라고 했었고,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서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걸 머릿속에 꼭꼭 넣어둔 상태에서 자, 우리 이제 유전 부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유전 부호를 이해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위에 썼던 이 생명 중심 원리를 이제 염기 서열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DNA는 이중가닥 중에 중심이 되는 한 가닥, 즉 이중가닥이 한 가닥으로 분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DNA 주형 가닥이라고 하는데 자, DNA 중에 한 가닥을 선생님이 써볼게요. 3'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건 생2에서 배워요.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아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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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5'도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DNA 주형 가닥이라고 했을 때 자, RNA로 전사가 되면 자, 5' 몰라도 되시고요. 상부적으로 RNA는 얘에 맞춰서 이 밑에 뭐가 오죠? 그쵸? 타이민 대신에 우라실이 오죠? 우라질이 아니고 우라실이 오고 자, 구아닌, 우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론 강의에서 배웠어요. DNA를 구성하는 4가지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DNA의 유전 부호로서 우리가 연속된 3개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염기 조합, 3염기 조합, 3염기 조합 이렇게 되겠죠. 자, 이 3염기 조합에 따라서 RNA가 합성이 되는데 자, 이때 이 R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부호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코돈이라고 했습니다. 코돈. 아하, 그러면 우리가 유전부호라는 것은 DNA의 유전부호는 3염기 조합, RNA의 유전부호는 코돈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론 강의에서 코돈표를 제발 좀 쳐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또 걱정이 돼서 친절한 선생님이 코돈표를 짜자잔 가져왔어요. 자, 코돈이란 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보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A4용지에 코돈, UGG를 썼네요. 자, UGG 한번 볼까요? UGG 선생님 여기 찾아볼게요. UGG 하니까 뭐가 써있어요? 트립토판이 써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라이신, 아스파라긴, 아이소루신, 트레오닌, 메테오닌 이런 것들은 모두 아미노산이에요. RNA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할 때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20개가 있는 거예요. 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종류별로 세면 20개가 돼요. 아하, 그래서 코돈에 따라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구나. 자, 그럼 UGG에 따른 아미노산 뭐예요? UGG 트립토판. 아이고. 그 다음에 유유유, 오헤이, 페닐알라닌. 페닐까지만 셈이 쓸게요. 자, 그 다음에 GGC 어딨어요? GGC. 여기 있다. 글라이신 있네. 자, 글라이신. 아하,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지정이 돼요. 자,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됩니까?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알아들으셨나요? 자, 이렇게 이게 코돈표예요. 신기하죠? 마치 암호를 맞추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선생님이 아까 3염기 조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염기 조합이면 3개의 염기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자, DNA에서 3염기 조합으로서 유전 부호로 3개가 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어때요?
그에 따른 코돈도 올 테지만, 그러면 이 자리에 몇 개의 몇 개의 염기가 올 수 있어요? 그쵸? 4개의 염기가 올 수 있고, 이 자리에도 4개, 이 자리에도 4개. 그러면 총 올 수 있는 염기의 조합은 총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4개, 4개, 4개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하죠. 자, 그러면 64개의 염기의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64개의 염기의 조합들이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신기하죠? 자, 이것이 바로 유전 정보의 유전 흐름이고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모형으로 재밌게 이해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제 실전으로 돌입해 봅시다. 자, 우리가 DNA에서 이중가닥 중, 자, 한 가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러한 염기 서열에 가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3염기 조합으로서 CAG, AGT,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전사가 돼서 RNA로 어떠한 염기가 오죠? 자, 사이토신은 구아닌,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우라실, 사이토신, 아데닌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모형은 RNA의 한 가닥이에요. 자, RNA는 단일 가닥으로서 자, 인산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연보라색이 인산이고요. 요것이 리보스, 5탄당. 그리고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얘네들이 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초록색은 염기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초록색은 구아닌, 하늘색은 우라실, 노란색은 사이토신, 우라실, 사이토신, 아데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요대로 선생님이 서열을 조합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이 될 텐데 자,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코돈이 어떻게 돼요? GUC, UCA GUC 코돈과 UCA 코돈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 코돈에 맞게 이렇게 이 빨간색은 tRNA라는 RNA의 또 다른 종류예요. 이 tRNA가 이 아미노산을 리보솜 쪽으로 끌고 들어와요. 요것들이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있다가 끌고 들어옴으로써 얘네들과 이렇게 만나고 아이고 이렇게도 만나고 아이고 자꾸 떨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결합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tRNA가 요 아미노산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쭉 오겠죠. 자, 그러면 이 연보라색 아미노산은 이 코돈에 의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었을까요? GUC니까 어때요? GUC 찾아보면 GUC 어딨나요? 여기 있다. 발린이겠다. 그 다음에 UCA, 루이신이 이 아미노산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의 서열이 쭉쭉쭉쭉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 모형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게 코돈인 거 알고 계시겠죠? 이 코돈에 대항하는 또 다른 염기는 여러분 얘는 안티코돈이라고 하는데 이 안티코돈은 여러분 생투에서 배우니까 어려우면 무시하셔도 좋아요. 다만 이제 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끌고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